네, 2교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해 주실 강사 스님께 합장 3배 예를 올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그 저번 주에 우리 부처님 열반을 공부했으니까 좀 죽음에 대해서 한번 좀 고민해보고 싶어가지고 이제 안락사를 이제 뭐 전반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안락사를 어떻게 보고 또 불교에서는 안락사를 어떻게 봐야 되는가 뭐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 며칠 전에 기사를 보니까 40대에 암으로 죽는 사람보다 자살로 죽는 사람이 더 많아졌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40대에 죽는 이유가 뭐 경제적인 것 때문이겠죠. 뭐 사업 실패거나 뭐 어떤 경제적인 걸로 뭐 이렇게 목숨을 끊는 그런 것 텐데, 글쎄 우리 요즘 뭐 안락사 얘기는 뭐 경제적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런 얘기라기보다도 이제 뭐 연명 치료 최소한 70대 이상 됐는데 뭐 이렇게 말기암 환자인데 뭐 계속 이제 연명 치료로 더 오래 살고 이제 그런 경우에서 이제 과연 뭐 환자 자신도 고통스럽고 그거를 감병하는 보호자도 고통스럽고 뭐 또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뭐 사회적인 뭐 이런 뭐 다른 문제들 뭐 이런 것들 그런 것에서 우리 안락사를 지금은 이제 소극적 안락사 연명 치료를 금지하는 거죠. 연명 치료. 예전에는 뭐 연명 2008년 이전에는 뭐 그것도 이제 금지를 했는데 지금은 이제 뭐 산소 호흡기나 뭐 어떤 뭐 이런 것들을 금지할 수 있는 뭐 그런 것들은 뭐 사전에 이렇게 연명 의향서를 이제 받잖아요. 이제 할 수 있는데 이제 한 발짝 더 나가서 이제 뭐 적극적 안락사 혹은 이제 의사 조력 자살인데 뭐 우리나라에서도 뭐 스위스에 가가지고 이제 의사 조력 자살을 하는 뭐 그런 이제 경우도 이제 많이 보고되고 이제 그런데 그런 것들도 이제 불교에서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혹은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바라볼. 지금 뭐 국회에서 이제 법안은 올라가 있습니다. 이게 의사 조력 정확한 명칭이 의사 조력 자살, PAS 의사 조력 자살은 허용하자. 뭐 지금 네덜란드나 스위스, 뭐 캐나다 정도는 허용하고 있으니까 이 정도도 허용하자. 이렇게 이런 법안을 이제 하고 있는데. 뭐 이렇게 여론조사 하면은 뭐 거의 국민 한 80%는 동의한다고 그래요. 동의를 한다고 그러고 뭐 결국은 뭐 조만간 통과될 것 같아요. 의사 졸업 자살 정도는.
의사 조직 자살은 이제 스스로 발견도 뭐 이렇게 의사와 충분한 뭐 말기암 환자에 한해서 의사의 충분 상담 후에 직접 이제 약을 먹는 그런 경우라고요. 의사가 스스로 뭐 이렇게 한다는 그런 게 아니고 스스로 이렇게 그 판단을 할 수 있고 뭐 약도 이렇게 스스로 이제 하는 뭐 그런 경우 정도 이제 허용하는 경우인데 글쎄 지금은 뭐 이렇게 너무 뭔가 우리가 그렇잖아요. 뭐 너무 뭐 사람이야 더 오래 살면 건강하게 살면 좋은데 이렇게 너무 오래 살아가지고 이제 문제되는 뭐 그런 경우가 많다 보니까 그 뭐 예전에는 뭐 예전 조선 시대 때는 평균 수명이 뭐 40이 안 넘었어요. 평균 수명이 40이 넘질 않았어요. 뭐 예전에는 뭐 유아 사망도 많았고 뭐 전염병 뭐 아니 그러니까 아니 그렇잖아. 우리 지금 뭐 정년이 65세지만은 예전 60대하고 그러니까 뭐 한 20년 30년 전에 60대하고 지금 60대하고 뭔가 다르잖아요. 훨씬 젊기도 하고 뭐 건강 관리도 잘하고 그러니까 예전에 뭐 한 30 뭐 예전에 지금 30대는 뭐 예전에 한 50대 뭐 이 정도 느낌 같아 그냥 요즘 뭐 건강 관리도 잘하고 뭐 지금 그러니까 지금 80대가 50대 어쨌거나 요즘 노화 기술이 발달돼 가지고 인간이 오래 살고 뭐 좋은 것도 많이 먹고 그래가지고 오래 살아가지고 오히려 이게 문제된다. 근데 예전에는 사실 뭐 그렇게 오래 살지도 못했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게 그러니까 뭐 농사라는 건 다 인력이니까 그 인력을 뭐 하나라도 이렇게 보존해서 우리 뭐 가문을 일으키고 우리 뭐 마을을 일으키고 뭐 어디 전쟁에 나거나 다 인원수로 싸우는 건데 그거 스스로 말하자면 군대로 치면 병력을 전력을 이제 손실하는 것은 이제 허용될 수 없는 거죠. 사회에서 하나라도 기한 뭐 자식이라도 하나 더 낳아야 되는 거고 일할 수 있으면은 뭐 일하는 건데 스스로 목숨을 건다는 것은 그 사회에서 허용될 수 없는 거죠. 그건 부처님 때도 마찬가지고 그렇지만은 지금은 이제 수명이 너무 오래돼 가지고 지금 이제 사회 갈등이 되고 있다. 예전에 뭐 코로나 같은 병이 뭐 100년, 200년 전에도 있었을 것 같아. 과학자들이 있었을 것이다. 그렇지만은 코로나로 죽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은 지금 뭐 예전 몇 년, 5년 전에 코로나가 났을 때 거의 뭐 이렇게 돌아가신 분이 뭐 70대, 80대였잖아요. 예전에 그 정도까지 살지는 못했죠. 그래서 한 30대에 코로나 걸려도 뭐 감기 났듯이 그냥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그때 당시 때도 이제 코로나 걸려가 죽을 만큼 우리 생명이 그만큼 길지를 못했다. 여러 가지 자연 재해도 많았고 뭐 전염병, 전쟁. 어떻게 보면 또 뭔가 죽음이라는 것이 되게 그때 사람들은 일상적인 것이었을 것 같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우리 마을에 이렇게 지나가면은 뭐 상중 이렇게 예전에는 병원에서 이렇게 보내고 이런 게 없었잖아요. 다 집에서 뭐 다 해결했잖아요. 뭐 어지만에 상중 파면 저 사람 집안에 누가 돌아가셨는가 하는데 지금은 우리 눈에 안 보이잖아. 죽음이라는 게 다 병원 가서 다 뭐 서비스 받고 뭐 다 커서 해결할 버리고 우리 눈에 안 보이고 그러니까 뭔가 죽음이 뭔가 되게 우리 삶에서 떨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옛날 사람들은 뭔가 죽음이라는 게 정말 내 옆에서 일어나고 언제나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 그래서 죽음을 보는 시각이 예전과 지금과 많이 달라진 것은 분명하다. 그래서 지금 안락사는 인간이 너무 오래 살아서 문제가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한번 이런 고민인데요. 유튜브에 하여튼 요즘 의사 조력 자살로 이렇게 PD 수첩에서 이제 나온 건데요. 이거 많이 이렇게 보셨을 것 같은데요. 조력 사망이란 회복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의학적 도움을 받아 그러니까 의사의 처방을 받아서 환자가 직접 또는 의료진이
치사량의 약물을 투여하는 방법으로 생을 마감하는 것을 뜻합니다. 지금까지 스위스에서 조력 사망한 한국인은 최소 12명에 이른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들은 왜 스위스로 가야만 했을까? 그들의 흔적을 쫓아가 봤습니다. PD수첩은 기록이 남아있는 한국인 3명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들에겐 어떤 사정이 있었길래 아픈 몸을 이끌고 17시간을 날아 스위스까지 오게 됐을까? 그중 한 명인 허모 씨의 가족을 어렵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3년 전 스위스 바젤에서 생을 마감한 삼촌은 시한부 판정을 받은 폐암 말기 환자였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이 아프셨거든요. 가장 어려웠던 게 이제 식도가 협착돼 가지고 음식을 못 드셔서 점점 몸무게는 빠지고 잠을 자면서 시트가 푹 젖을 정도로 땀을 많이 흘리고 잠을 이룰 수가 없고 막 그런 거를 겪으니까 나 도저히 이 치료를 이어갈 수가 없겠다. 이제 요게 이제 마지막 날 식사. 평소에도 존엄한 삶과 죽음에 대한 고민이 컸던 삼촌. 암이 재발하면서 스위스행을 결심했습니다. 조력사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나중에 혹시 그런 상황이 온다면은 인간답게 죽고 싶고 내가 결정을 하고 싶다. 그래서 저는 그게 정말 먼 미래의 일로만 사실 알고 있었거든요. 2021년 8월 허 씨는 스위스 바젤로 향했습니다. 그는 생애 마지막 여행에 가족과 지인 8명을 초대했습니다. 아내와 이혼하며 헤어졌던 아들도 10여 년 만에 만났습니다. 살도 빠지시고 또 늙으셔서 실제로 아버지가 많이 아프셨구나. 일단 어머니께 본인이 되게 미안하시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어머니의 고생을 내가 너무 많이 시켰다. 많이 시켰는데 그것만큼 내가 해주지 못해서 너희 엄마에게 정말 많이 미안하고 저한테는 뭐 그냥 또 잘 살아줘서 고맙고. 가족들은 허 씨의 마음을 돌리려 애썼지만 그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사실 많이 울었죠. 많이 슬프다. 그리고 진짜 다시 한번 생각해 봐 주시면 안 되냐. 이게 참 너무 좀 힘든 게 오히려 스위스에 뵀을 때 너무 건강해 보이셨어요. 그 한 불과 2-3달 전에 굉장히 많이 아프셨거든요. 저희가 몇 번을 그렇게 얘기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그만 얘기하자. 사랑하는 사람들과 자기를 지켜보는 상황에서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가지고. 허 씨는 자신의 죽음을 가족들이 슬퍼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아빠는 그냥 삶을 포기한 게 아니다. 아빠는 뭐 우여곡절했으면 그래도 최선을 다해 살았고 내가 이제 폐암 말기인데 굳이 연명 치료나 이제 항암을 받는 건 무의미한 일인 것 같다. 판단을 해서 이런 선택하는 것이기에 절대 이렇게 뭐 자살하는 게 아니다. 삶을 이렇게 포기하는 게 아니다. 일행은 조력사 단체에서 보내준 차를 타고 시 외곽에 있는 조력 사망 장소로 향했습니다. 뭐 어떻게 말하면 약간 좀 깔끔한 공장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그 안에 들어가니까 그 장소가 있고요. 가족들은 허 씨와 마지막 인사를 나눴습니다. 할 얘기가 없어도 이제 더 이상 말을 그만하자라는 말을 차마 아무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삼촌이 나 이제 갈게. 그는 스스로 약물을 주입하는 밸브를 열었고 사랑하는 이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잠자듯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냥 단순히 어떤 그런 헤어짐만을 생각한다면은
견디기 힘든 그런 거였겠지만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자기를 삥 둘러싸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온전히 결정을 하고 또 편안하게 혹시 갈 수 있다면 그게 정말 행복한 일일 수도 있지 않을까. 오랜 취재 요청 끝에 한 조력 사망 단체가 PD수첩과의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2011년 설립된 조력 사망 단체 라이프 서클. 조력사가 이루어지는 공간을 PD수첩 카메라에 공개했습니다. All these things are made from gifts from people. 응접실 한편엔 환자들이 건넨 선물이 진열돼 있었습니다. Like it's all handmade by a person who died with our help, like handmade from lady from China. And this here is family members who write how much they are happy that they or their loved ones have been able to die. Huh? Yes, very nice. Arigato. 그녀는 조력 사망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설명해 주겠다며 환자가 임종을 맞는 침실로 안내했습니다. The patient will be here on the bed, and we put this intravenous needle to a little thing that we put in. Then we must ask the questions. Why did you come here? And do you know what is happening when the perfusion open? And then I say, if you like to die, you are allowed to open the perfusion now. The patient will do like this. 밸브가 열리면 치사량의 수면 마취제가 관을 통해 환자에게 주입된다고 합니다. And after 30 seconds he falls asleep, and then 2 minutes and he dies. But he doesn't feel the pain. No, nothing at all. We had one man from the US with multiple sclerosis, and he turned his head to his wife and said, if there is a second life and I can choose a wife again, I will choose you once more. 조력사 후엔 경찰과 검시관이 방문해 사망 현장을 조사한다고 합니다. Is the person who has died really your son? And then they have to sign, yes, identification of the deceased. Yes, this is our son. And that's it. The Swiss law is you must be of sound mind, and you must be able to open the perfusion or drink yourself. The one who is helping you is not allowed to gain more money than in his usual profession. That's it. So even a healthy person could have assisted dying in Switzerland. But you need a prescription of a doctor for the medication. The Medical Association's law says that you must suffer from a disease or handicap. You must be of sound mind, of course. You must not be influenced by anybody else. Your wish to die must be of long duration and well reflected, which means if your husband dies and you fall into a depression because of that, and you say, I don't want to go on living anymore without him, you're not allowed to be accepted. 네. 예, 뭐 이거 뭐 저기 디그니타스 이게 뭐 스위스에서 하는 사람들이 뭐 이렇게 뭐 정확히 파악 안 되는데 하여튼 한국에서 많이 간다고 이제 보고돼 가지고 이제 했는데 하여튼 뭐 얘기로는 한 1억 든대요, 1억.
그러니까 이것도 아무도 하는 게 아니지. 아니 뭐 우리 주위에 번개탄 피우고 가는 사람도 많은데 그 가면은 또 치우는 사람도 고통스럽고 사람도 얼마나 놀라요. 그러니까 이런 걸 요즘에는 아예 캡슐로 해가지고 이제 거기에 지소를 주입한다는 거예요. 지소를. 그래서 뭐 더 쉽게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뭐 기술이야 뭐 이렇게 쉽게 가는 기술이 뭐 많이 있겠죠. 뭐 고통 없이 가는. 우리 뭐 수면 마취 하면은 뭐 그냥 잠들잖아요. 뭐 그래 이제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지만은 뭐 어쨌거나 뭐 이런 것들을 뭐 아무나 할 수 있느냐. 말하자면 남편 죽어가지고 뭐 우울증 걸려가지고 나 가야 되겠다. 이런 사람도 시켜줘야 되느냐. 20대 여자가 와가지고 나 성형이 실패했어요. 우울해 죽겠어요. 나 죽여주세요. 이런 것들을 허용해야 되는가. 이렇게 말하자면은 뭐 처음에는 말기암 환자에 한해서 치료 불가능한 말기암 환자에서 하지만은 이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허용하다 보면은 말하자면은 그냥 뭐 그냥 젊은 사람도 그냥 우울증인데 그냥 해주세요. 뭐 이런 것까지 사회에서 허용해 줄 수는 없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뭐 서양의 일부 국가에서 이제 뭐 의사 졸업 자살 정도는 허용하는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뭐 요즘 고민이 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하여튼 안락사, 뭐 좋은 죽음, 편안한 죽음, 회복 불가능한 질병으로 심한 고통을 겪는 환자의 생명을 의도적으로 단축시키는 의료적인 행위다. 그렇죠. 자, 뭐 하여튼 요 안락사도 뭐 종류별로 몇 가지 구분될 수 있는데 이제 소극적 안락사.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연명 치료를 금지한다는 거죠. 처음에는 이제 연명 치료 우리나라에서 이제 금지됐는데 이렇게 2008년 이후로 요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인공호흡기 제거하는 거고 심폐소생술, 뭐 혈액투석, 항암 치료 중단. 이제 요거는 2018년부터 이제 연명 의료 결정법으로 뭐 이 정도는 다 이렇게 허용하고 있죠. 소극적 안락사. 거기에 또 적극적 안락사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약물주입을 직접적으로 이제 환자 생명을 종결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어떤 특수한 약물이나 뭐 근육 이완제 이거는 뭐 자기가 이제 뭐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사람도 뭐 전문가의 이제 판단하에서 이제 약물을 주입하는 이제 그런 견도예요. 이런 거는 뭐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외국에서도 이제 허용되는 나라는 없습니다. 이거는 뭐 이렇게 적극적 안락사는 아직까지 허용되는 것 없다. 아까 스위스 사례는 사실 의사 이제 조력 자살인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말기암 환자에서 의사 충분한 상담하에 이제 스스로 이제 이렇게 밸브를 여는 그런 거는 이제 의사 조력 자살인데 요거는 일부 국가에는 이제 허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요거를 의사 조력 자살을 이제 허용하려고 지금 이제 법안이 이제 계류돼 있다. 뭐 이 정도인데요. 그리고 뭐 요것도 뭐 용어인데 뭐 자발적 안락사, 비자발적 안락사, 뭐 반자발적 안락사. 그러니까 뭐 비자발적을 또 이제 뭐 식물인간 상관, 뭐 교통사고 당했는데 뭐 식물인간이다, 의사 뭐 자기 뭐 어떤 의사를 표현할 수 없다. 이렇게 했을 때 가족들이 봤을 때 저 사람 그냥 죽는 게 그냥 하는 게 그냥 더 그 사람한테 낫겠다. 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도 이제 뭐 비자발적 안락사에 해당할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뭐 여러 가지 이제 몇 가지 이제 큰 사건들이 있었어요. 97년도 보라매 병원 사건. 이게 할머니가 이제 교통사고로 이제 병원을 이제 왔는데 뭐 별로 이제 형편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족 요구로 이렇게 퇴원시켜 달라 해서 이제 실제 퇴원했는데 그게 뭐 의사가 이제 살인 방조죄로 이제 고소가 됐죠. 고소가 됐는데 그렇잖아. 뭐 가족 간에 뭐 불화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워가지고 뭐 이렇게 치료 받을 수 없다, 퇴원시켜 달라 해서 뭐 이렇게 요거대로 이제 퇴원을 시켜줬는데 이제 살인 방조죄로 이제
이렇게 기소가 돼가지고 결국은 뭐 이제 집행유예로 이제 풀려나긴 했지만은 어쨌거나 의료계에서 방어적 진료 문화 어쨌든 뭐 살려야 된다. 뭐 괜히 내 책임 이렇게 떠맡기 싫으니까 힘드니까 이제 뭐 어떻게든 뭐 이렇게 치료를 해가지고 이제 살리는 게 이제 의사의 소명이다. 뭐 이렇게 해서 97년도에 이제 그런 사건이 됐고, 요게 한 10년 남짓 해서 조금 다른 사건이 있었는데요. 김할머니 사건인데요. 이분도 이제 식물인간 상태에서 이제 77세 여성이 이제 인공 오래 간병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77세 이제 할머니인데 가족들이 이제 대법원에 이제 요청을 했죠. 우리 인공호흡기 떼달라. 근데 이거는 앞서 사례에서 보셨지만은 이게 의사가 허용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이제 대법원에서 이제 그거 허용할 수 있어. 연명치료 중단을 허가했죠. 2009년에. 어쨌거나 의학적으로 이제 무위험한 치료를 이제 이렇게 가족 동의안에 가족 동의하에 이제 안 받을 수 있다. 그렇죠. 환자 자기결정권, 인간 존엄성 인정. 뭐 하여튼 뭐 가족들이 요청하면은 이제 산소호흡기 떼는 것은 그러니까 뭐 소극적 안락사죠. 소극적 안락사는 이제 허용할 수 있다 하는 게 이제 2009년도에 이제 됐고 정식으로 이제 법이 제정된 것은 웰다잉법으로 이제 됐는데 2018년 2월부터 이제 전면적으로 이제 시행됐죠. 그렇죠. 뭐 산소호흡기나 뭐 혈액투색, 항암제 투여 뭐 이런 것들 이제 하는 연명의료결정법으로 이제 나왔죠. 어쨌거나 이런 것들도 이제 뭐 전문의사 판단하에 뭐 사전 연명의료의향서 뭐 이런 것들 또 가족들 또 동의하에 지금 뭐 이렇게 연명의료서 이제 받는 것도 뭐 다 이런 것들이죠. 우리 모친도 이게 연명의료서 이제 썼다고 이제 그러던데. 봤듯이 뭐 심폐소생 기술이나 이제 혈액투석, 항암 이제 투여 뭐 이런 것들. 어쨌거나 사전 연명의료의향서에 이제 뭐 하여튼 200만 건, 또 뭐 월 뭐 한 4,300건 뭐 정도 이렇게 많이 하고 있더라. 그 60대 이상의 뭐 한 89% 정도. 여기도 많이 하셨겠네요. 하신 분 계세요 여기서? 연명의료 동의하신 분? 여기 얘기를 안 들어보시죠. 이거 예? 보험공단에서 해줘.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하여튼 앙규백 의원이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을 이제 발의를 해가지고 말기 환자 대상으로 의사 조력 사상 허용하자, 존엄사 심의위원회 설치하자, 그러니까 의료진 형사처벌 면책 조항 만들자 했는데 아직까지 뭐 계류 중이고 뭐 폐기됐고 뭐 이런데 결국은 이제 몇 년 안에 통과되긴 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제 죽음이라는 게 내가 살고 죽고 혹은 내가 결혼하는 것 자체도 내가 결정한 게 아니잖아. 우리 집안 어른이 결정하는 거고 뭐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요즘 그렇잖아요. 뭐 내가 결혼하고 싶으면 내가 결혼하고 내가 죽고 싶으면 내가 죽고 싶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개인으로 이렇게 내가 결정하는 게 사실 뭐 인간 사회에서도 뭐 한 300년 안짝이에요. 예전에 뭐 또 중세 우리 조선 시대 이럴 때는 그냥 집안 어른이 간호상제를 이제 결정하는 거죠. 이 집안하고 네가 결혼해라 혹은 뭐 그러니까 뭐 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뭐 이런 것들은 상상할 수 없는 시대였죠. 근데 요즘에는 이제 개인화된 시대. 내가 뭐 내 결정이 최우선이야. 내가 싫으면 뭐 뭐든지 뭐 다 되는 그 시대가 변한 거죠. 시대가. 뭐 또 의료 기술이 발달되면서 뭐 너무 오래 사는 것이 오히려 지금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 뭐 그렇죠. 어쨌거나 뭐 그러니까 이게 뭐 국민 뭐 조사해 보면 뭐 80% 이상이 이제 찬성한다는 걸 보면은
이게 이렇게 사람들의 이제 생각이 이제 많이 바뀌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다 사람들이 다 찬성한다 해가지고 뭐 허용할 수는 없죠. 또 왜냐하면 이런 것들에 대한 부작용도 또 많이 있으니까.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찬반 논거들이 있는데요. 먼저 이제 알라사 찬성하는 근거는 그렇죠. 자기 결정권. 뭐 내가 싫다는데 내가 이제 그만 살고 싶다는데 네가 뭔 상관이냐, 국가가 무슨 상관이냐, 뭐 이거잖아요. 이게 뭐 최고의 어떤 지금 최종 권한이잖아요. 내가 저기 뭐 삶과 죽음에 대한 어떤 최종 권한 내가 한다. 그리고 뭐 자율성, 그렇죠. 그리고 뭐 자본주의, 민주주의라는 것은 뭐 이렇게 합리적인 이성을 가진 개인의 판단을 최고로 존중하는 거잖아요. 또 뭐 거기에 대한 또 책임을 지는 것이고, 그렇죠. 뭐 이런 것들, 인격적 자율권, 뭐 이런 다 뭐 헌법이란 게 자유로운 개인의 이제 의사를 존중하는 뭐 이런 것들로 이제 바탕으로 이제 했죠. 그 어떤 서양의 헌법들이라는 게 뭐 그런 것들 우리가 이제 수입을 했던 거고. 그리고 뭐 자비의 원칙, 그렇죠? 고통 경감. 그 말기암 환자들 보면은 이제 대부분 이제 뭐 이렇게 요즘 이제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 같은 거 그런 것들로 뭐 물론 이제 고통을 경감시키는 그런 약물들도 많이 이제 개발이 돼가지고 뭐 이렇게 뭐 극심한 고통으로부터 이렇게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뭐 그런 약물들도 이제 많이 있는데 사실 뭐 이렇게 말기암 환자들 보면 다시 뭐 보면 약물 중독으로 말기에서는 이게 다 뭐 이렇게 펜타닐 같은 거 중독으로 이제 돌아가시고 이제 그런데 그렇죠. 뭐 그런 것들이 뭐 그러니까 뭐 불교에서는 저기 그 좀 마지막에 아미타불 10번 하면은 극락세계 완성한다 그러지만은 사실 그것도 쉬운 게 아니에요. 맨정신으로 유언을 남기고 하는 것들도 참 쉬운 게 아니다. 평소에 그 정진을 많이 하고 부전히 살아야지 그렇게 맹정신으로 가는 거지. 제가 그 뒤에 김훈 작가님이 이제 했던 이제 어떻게 죽을 것인가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이게 조선일보에 이렇게 김훈 작가님이 이제 기고를 하셨더라고요. 한번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고 하여튼 제일 김훈 작가님이 이제 인상적이었던 유언은 김용택 그 시인의 이제 아버지가 내 어머니가 방마다 아궁이 불 때느라 고생 많이 했다. 부디 연탄보일러를 놓아드려라. 이렇게 이 유언을 남겼다고. 이 유언이 제일 자기가 볼 때 인상적이었다고 그랬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맨정신으로 아궁이 연탄보일러 놔둬라 이렇게 말하는 것들도 사실 쉽지 않다. 오죽했으면은 뭐 그게 불교에서도 아미타불 10번 하면 극락세계 왕성하는 것도 그게 이제 쉬운 게 아니다. 대부분 뭐 요즘에는 정신없이 돌아가시죠. 병원에서 정신없이 뭐 암으로 돌아가시면은 어떤 뭐 이런 마약성 치료제 펜타닐 같은 이런 거나 뭐 하여튼 온갖 약물들로 뭐 이렇게 정신이 없는 상태로 돌아가시고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제 그 자발적 단식 이런 것들도 많이 이제 권고되는데요. 뭐 예전에 큰 스님들은 그냥 이제 돌아가실 때쯤에 이제 곡기를 끊는 거예요. 곡기를 스스로 그냥 뭐 곡기를 끊고 뭐 며칠 뭐 한 보름만 안 먹으면 이제 자연스럽게 가는 거잖아요. 그런 이렇게 불교에서는 뭐 불교뿐만 아니라 뭐 밖에 우리 일반인들도 이렇게 스스로 곡기를 끊고 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거를 또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닌 것 같다. 스스로 곡기를 끊고 한다는 게. 그래서 요즘 뭐 약물로 이렇게 쉽게 가는 그런 방법도 있긴 한데.
그래서 뭐 고통을 경감한다. 마지막 뭐 이런 말기암 환자들 이렇게 너무 이렇게 현대 의학으로 이렇게 생명을 연장시키고 하지만은 오히려 그런 너무 뭐 다른 고통 경감 어떤 약물들이 있지만은 어쨌거나 오래 살아서 오는 노화의 어떤 그런 병들 있기 때문에 그런 고통을 경감시키는 것이 오히려 자비의 원칙이지 않느냐. 또 그리고 인간다운 삶을 추구해야 된다는 뭐 그렇게 오래 살아가지고 뭐 정신없이 오래 살아가지고 뭐가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삶의 질 문제죠. 그렇죠. 그리고 공리주의 계적 관점. 그렇죠. 뭐 이것도 뭐 현실적인 거죠, 사실. 뭐 의료 자원이란 건 한정적인 건데 뭐 이렇게 급한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뭐 또 젊은 사람들도 이렇게 있을 텐데 이제 그런 데서 이제 의료 자원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합리적이지 않느냐. 또 가족들도 너무 오래 살면은 이제 경제적이고 그리고 뭐 간병 때문에 얼마나 가족 불화가 많아요. 뭐 누가 뭐 부모님 간병하냐 뭐 이런 것들도 사실 현실적인 문제인 거죠. 또 사회적인 비용도 뭐 만만치 않다. 뭐 건강보험 지금 사회 문제 되는 거 그렇잖아요. 우리 젊은 사람들 나이 들면은 연금보험 다 고갈된다. 뭐 이렇게 오래 살아가지고 병원에 그 다 이렇게 연금 건강보험이라는 게 그런 게 다 하면은 사회적 비용도 너무 발생한다. 뭐 이런 것들도 사실 현실적인 문제거죠. 이런 것들이 세대 간 갈등이 이제 발생되는 문제이기도 하죠. 물론 이런 찬성 근거가 있지만 사실 또 반대 근거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죠. 뭐 생명이란 것은 뭐 다른 것들과 비교될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생명 자체로 살아있는 것 자체로 남이 죽이거나 스스로 죽이거나 이런 것들은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은 뭐 불교뿐만 아니라 뭐 기독교 모든 종교적인 가르침 생명 자체에는 이제 절대적인 가치가 있다. 그렇죠. 특히 뭐 기독교는 뭐 하나님이 뭐 이렇게 인간의 뭐 이런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걸 함부로 할 수 없다. 뭐 지금도 기독교계에서 제일 뭐 보수적으로 이렇게 이런 안락사 문제 나오면 이제 반대를 하고 있죠. 불교는 사실 좀 애매한 뭐 기다 아니다 이 얘기도 없이 그냥 중도로 중도 말이 좋아 중도지 이제 해석 분자로 그냥 있는데 저는 하여튼 제 생각은 좀 적극적으로 불교에서 앞장서 가지고 우리 안락사 뭐 의사 졸업 자살 정도는 허용하자 이렇게 좀 사회적으로 그런 좀 적극적 운동을 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뭐 뒤에 살펴보겠지만은 좀 불교에서는 율장에서 보면은 부처님이 안락사 비슷한 것에서 이제 반대를 표현하셨어요. 반대를 분명하게. 그래서 좀 교리적으로 조금 뭔가 안 맞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뭐 확실하게 안락사 허용하자 이렇게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인데요, 사실. 어쨌거나 이것도 사실 오남용도 이제 할 수 있는데요. 맞으면 이게 뭐 의사 졸업사실 허용되고 정말 뭐 이것도 보험 처리돼 가지고 그냥 정말 뭐 비용도 없이 그냥 뭐 어디 그냥 저기 소화제 먹듯이 그냥 병원에서 다 처방받는다 이게 됐을 때 과연 뭐 진짜 말기암 환자에 가면 좋은데 조금 한 80 넘으면은 이제 사회적인 압박이 되는 거야. 여집 할아버지는 뭐 편안하게 가실 텐데 아버지는 뭐 하세요? 이런 말은 안 해도 아니 말은 안 해도 이게 처음에는 다 반겨도 10년, 20년 지나면은 이런 그렇잖아요. 보험도 얼마나 좋은 제도인데 다 보험을 악용해 가지고 보험 사기도 나오고 이런 거 해보면은 뭐 또 이렇게 의사하고 짜가지고 그냥 저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있으면 그냥 의사 저 다 받았다 하고 뭐 그냥 몰래 보내고 이런 것들도 왜 발생하지 않겠어요? 이런 부작용도 당연히 있겠죠. 그렇죠. 뭐 의학은 계속 발달한다. 뭐 이렇게 말기암 환자도 뭐 또 의학이 발달돼 가지고 뭐 더 좋은 의술이 나올 수 있고 더 살고 싶은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가고 싶은 사람도 있겠지만 내가 아무리 뭐 해도 더 살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근데 이런 것들을 무조건 허용해 놓으면은
말하자면 살고 싶어도 그냥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냥 가야 되는 분위기야. 그냥 옛날 고령 하듯이 그냥 한 80 넘으면 당연히 뭐 병원 가서 그냥 약 먹고 가는갑다. 이것도 우리가 어떻게 허용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죠. 그렇죠. 미끄러운 경사면, 그러니까 처음에는 말기암 환자만 허용했는데 이제 점점 이제 뭐 4기까지 허용했는데 뭐 3기까지 안 되겠냐, 2기까지 안 되겠냐, 뭐 혹은 조금이야 뭐 조금이라도 아프면은 말하자면은 이거 안락사 허용해달라, 뭐 이렇게 점점 이렇게 처음에는 뭐 4기까지 하다가 이렇게 점점 이렇게 확대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좀 이게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점점 아까 말했듯이 그냥 20대 여자가 와가지고 그냥 나 성형 부작용 때문에 우울해 죽겠어요, 죽여주세요. 그러니까 이런 거 우리 보고만 있을 수 없다. 그렇죠. 사회적 압력,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돈 있는 사람은 의술을 받아가지고 비싼 돈 받아가지고 이렇게 연명 치료하지만은 돈 없는 사람은 말하자면 이제 내가 그게 치료비를 감당할 수 없으면 나는 뭐 싸게 가는 방법도 있는데 내가 뭐 이렇게 뭐 가족이나 국가한테 부담된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간접적으로 강요를 받는다는 거예요. 강요적으로. 이런 것들은 스스로 뭐 결정한다고 하지만 이런 제도란 걸 만들어 놓으면은 인간이란 그렇게 말하지 않는 그런 압박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뭐 대안도 그렇죠. 이렇게 극심한 통증도 요즘 뭐 이렇게 펜타닐이나 뭐 이런 다른 약물들이 좋아가지고 이제 통증 관리되는 기술도 많이 있다. 또 뭐 호스피스, 이렇게 돌아가기 직전에 이제 간병하시는 이제 그런 것들도 많이 있고, 뭐 글쎄요, 이제 뭐 인공지능 로봇이 나와가지고 이제 인간을 그렇게 또 케어할 수 있는 뭐 또 그런 또 좋은 세상이 또 올 수도 있고, 그렇죠. 뭐 하여튼 대안들이 이제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다. 뭐 하여튼 이런 찬반 의견이 이제 있습니다. 다음에 한 불교의 입장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어쨌거나 불교의 이제 제1계율은 불산수생계다. 생명을 금지하는 것은 금지한다. 그렇죠. 율장에 이제 이런 뭐 여러 가지 사례가 있는데 뭐 가령 뭐 부처님 제자 중에 너무 막 이렇게 머리가 두통이 심해가지고 그냥 나 너무 고통스러워. 그러니까 그 옆에 도반한테 나 빨리 죽여줘. 나 빨리 가고 싶어. 해서 실제 그 제자는 그냥 너무 그 도반이 고통스러운 거를 안타까워가지고 실제로 뭐 이렇게 죽여줬대. 이제 그게 이제 부처님 이제 귀에 들어갔고, 이거는 아무리 그 사람을 위해 자비로운 마음으로 이렇게 시행했더라도 그 사람의 생명을 끊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 그래서 제일 큰 발화의제죠. 그러니까 승가에서 추방하는 이제 그런 그 불산생계를 이제 지정했는데 뭐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습니다. 뭐 혹은 뭐 불교에서는 이제 무상하니까 뭐 삶은 더덥다 이런 얘기를 계속 듣다 보니까 그냥 실제로 이제 목숨을 끊는 뭐 이런 사례들도 나오고, 뭐 어쨌거나 죽음을 방조하거나 죽음을 도와주거나 뭐 이런 사례들이 이제 율장에 나오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명백하게 이제 금지를 시켰다. 뭐 이런 것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현대 이제 안락사하고 비슷한 이제 경우인데, 물론 이제 예외가 있었어요. 이제 부처님 당시 때 깨달은 아라한들은 이제 이미 그 윤회하는 삶을 이제 끊었기 때문에 아라한이 뭐 이렇게 병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극심한 고통을 있는데 내가 스스로 가겠다 하는 것은 허용하셨던 이제 그런 사례는 있는데, 어쨌거나 여러 가지 경우에서 이제 안락사를 이제 금지하는 경우가 나왔다. 그렇지만 얘기했듯이 2,500년 전의 삶하고 지금의 우리 삶하고 이렇게 좀 다른 부분이 있다. 말하자면 예전에는 말하자면 노동력 자체가 하나의 어떤
큰 뭐 재산이었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는 것은 그 사회적으로 허용될 수 없던 것이고, 그렇지만 지금은 인간이 기술로 발전해 가지고 지금 너무 오래 사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어쨌거나 제 입장은 어쨌거나 불교 부처님 당시 때의 어떤 그런 계율로 입장을 봤을 때는 안락사는 허용할 수 없죠. 불교에서도 허용할 수 없는데, 말하자면 계율이란 것은, 불교의 계율이란 것은 상황에 따라 이렇게 유연하게 해석할 수 있다, 뭐 이런 입장도 있죠. 사실 뭐 저도 이제 그런 쪽에 이제 서 있는데, 뭐 율장을 바라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부처님 말씀한 도시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지키자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근데 이건 시대와 상황에 따라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율장의 정신이 중요한 것이다. 말하자면은 뭐 돈을 만지지 말라, 뭐 이런 계율이 있다면은 돈을 만지지 말라. 이거는 어떤 재물에 대한 어떤 욕심을 부리지 마라, 뭐 이런 정신으로 받아들여야지, 그걸 고지고대로 이제 해석해서 뭐 말하자면은 나는 돈은 안 만지고 신용카드는 쓰겠어요, 이제 술 마시지 마라 하니까 술은 안 마시고 난 담배는 피겠어요,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 가도 뭐 이렇게 보수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어떻게 또 뭐 어떤 것도 이제 진보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다들. 그러니까 부처님 당시 때도 마찬가지죠. 이런 것들을 도시 하나 지키지 말, 도시 하나 안 틀리고 지키자, 이런 사람이 있는 반면, 그 사람들도 뭐 좀 일리가 있어요. 이게 뭐 부처님 정신을 하나하나 이렇게 뭐 입맛대로 맞추다 보면은 한도 끝도 없다. 뭐 저기 뭐 돈 만지지 말았는데 뭐 이거는 뭐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그거 하고 그때 하고 상황에 따라 부처님 정신을 말하자면 아까 미끄러운 비탈길처럼 뭐 하나를 허용하면은 계속 허용해야 되는 게 많아지는 거죠. 처음에는 4기 하다가 3기, 2기 하듯이 뭐 참 부처님 계율이라는 것도 하나하나 허용하다 보면은 이게 뭐 끝도 없이 허용해야 된다. 이런 기 때문에 엄격하게 이게 부처님 말씀을 지키자, 이런 것들 이제 보수적으로 해석하는 건데, 뭐 그분들 주장도 뭐 일리가 있는 것이죠. 어쨌거나 자살이나 자살 방조 이런 것들을 바라이제 중죄로 규정을 하셨다. 그리고 불교에서도 이렇게 안락사를 허용할 수 없는 또 다른 큰 요인이 이제 업과 윤회라는 것인데요. 말하자면 네가 지금 목숨을 죽여도 네의 어떤 업이라는 것은 바꿀 수 없는 거야. 네가 말하자면은 예? 걱정. 네가 암 걸릴 과보가 났으면은 그 과보를 다 갖고 가야지, 그거를 뭐 피한다 해가지고 다음 생에 또 더 큰 과보를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입장인 것이죠. 업의 과보는 다음 생에 이어진다. 이 생에 그 옛날에 그 지은 과보를 다 갖고 가라, 이런 얘기. 이것도 참 해석에 따라 이 불교계에서도 큰 스님 실제 사례인데요. 큰 스님께서 뭐 오래 사셔가지고 이렇게 노안으로 이렇게 누워 있고, 그런데 산소호흡기 끼고 이제 계속 병원에 뭐 한 5년 이상 지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 입장에서는 그냥 떼고 이렇게 편안히 갈 수 있는 게 좋은데, 이렇게 스님들 입장에서는 이게 산소호흡기 떼는 게 가보를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사생 가보 짓는다. 그래서 제자 입장에서 그걸 떼지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뭐 5년까지 버티다가 이제 그냥 가셨어요. 그러니까 아니 이게 산소호흡기 끊고 이제 병원에서 누운 상태로 뭐 5년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불교 이제 스님들은 이거 그냥 우리 은사 스님 그냥 떼버리면은 다 네가 떼라, 네가 떼라. 나는 못 뗀다, 결정 못 한다. 누가 뗀 게 아니고 그냥 5년 동안 계시다가 그냥 가셨다는 거죠, 자연적으로. 아니 원래 이렇게 사람 누워 있으면은 이렇게 오래 못 있잖아요. 근데 뭐 요즘에 혈액 투석하고 뭐 영양제 구입하고 하면 뭐 이건희 회장도 거의 오래 사셨잖아. 그렇게 누워가지고 병원에서 오래 누워가지고 지금 그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병원에서는 그 하나 다 뭐 파이프 꽂으면 그 다 돈이니까 의사들은 어떻게든 고객 확보하려고 하고 지금 그게 지금 문제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밖에 사람 같으면은 뭐 이렇게 결정할 수 있을 텐데 이제 불교계 스님들은 이거 가보받는다, 이거 할 수 없다, 이래서 뭐 이런 게 됐는데요. 그렇죠. 마찬가지 불산생계도 마찬가지고 이거 업이란 것은 그 생에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나는 이런 것들 좀 유연하게 해석해야 된다. 뭐 이런 것에서 한 발짝 못 나가면은 안락사가 허용할 수 없는 거죠. 불교에서도. 기독교도 마찬가지고 신이 준 생명인데 어떻게 하느냐. 불교도 마찬가지지만은 그렇지만은 말하자면 저는 좀 진보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빠져가 나갈 구멍을 내가 한번 만들어봤어요. 그래서 하여튼 어쨌거나 뭐 특별한 것도 아니고 뭐 자비의 실천이다. 그 사람이 고통스럽던데 그 심한 고통 경감을 시키는 것이 자비 정신이 맞지 않느냐. 또 무의미한 생명 인장이 오히려 고통을 가중한다. 그 사람뿐만 아니라 가족들, 뭐 사회적으로 고통을 가중한다. 그렇죠. 뭐 이거는 뭐 철저히 뭐 공의주의적 입장인데 모든 뭐 좋은 게 좋은 게 아니냐. 그 사람도 고통 경감하는 거고. 또 말했듯이 죽음이라는 것이 예전의 죽음하고 지금하고 죽음 다르다. 예전에는 살아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떤 오래 산다는 것이 자체가 축복이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는 것은 허용할 수 없는 것이고 그렇지만 지금은 의학 기술이 너무 발달돼 가지고 너무 오래 사는 것이 오히려 더 뭔가 자연적 제어처럼 이제 문제가 되는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저는 뭐 이런 것들을 좀 시대에 따라 해석해야 된다. 그 사람이 가고 싶은 뭐 예전에 뭐 연명치료 금지 의향서 썼다든지 뭐 내가 뭐 어떤 사고 나면은 뭐 내 어떻게 해결하라 유서했으면은 그 사람 뭐 의견을 존중해가지고 뭐 의사 조력 자살이 됐든지 뭐 적극적 안락사가 됐든지 이렇게 허용할 수 있다. 저도 생각 같아서는 뭐 열심히 정진해서 뭐 마지막에 곡기를 끊고 가면 좋겠지만은 뭐 그것도 제 의지대로 안 된다면은 저도 뭐 이런 의사 졸업 자살 정도는 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글쎄 이게 또 젊었을 때 생각하고 또 나이 들면은 또 좀 생각이 달라져. 아니면 그참 뭐 또 3대 거짓말이 있다 하잖아요. 이렇게 뭐 늙으면 빨리 죽고 싶다 이런 것도 뭐 거짓말인데 하여튼 뭐 우리 부모님 얘기 들어도 뭐 하여튼 조금 어쨌든 살아 있으면은 오래 살려고 하지. 뭐 이렇게 뭐 젊었을 때는 뭐 그냥 단호하게 간다 하고 하지만은 또 막상 나이가 들면은 뭐 조그만 말에도 서운해지고 조그만 말에도 이제 가라는갑다 하면서 이렇게 서운해하는 경우가 많이 보면은 이게 조금 그때 되면 좀 생각이 달라지는 것 같긴 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거나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충분히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준비를 내가 어떻게 가겠다 이런 것들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불교적인 정신에 맞게 해야 된다. 뭐 유서도 이제 미리 써놓고 어쨌거나 불교에서는 이제 중도적인 접근이다. 맞으면은 뭐 극단적인 생명 연장 또 혹은 뭐 성급한 죽음 이런 것들 다 지양하고 각 상황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지혜롭게 판단하자. 그리고 특히나 이제 의도나 순수성을 중시하자. 어떤 의도로 뭐 말하자면 내가 우울증 걸렸다. 그냥 뭐 내가 어떤 뭐 세상에 대한 어떤 염증으로 그냥 우울증 자살 뭐 이런 것들을 허용할 수 없겠다. 그냥 내가 살 만큼 살았고 뭐 나는 세상에 뭐 할 만큼 다 했고 그래서 뭐 남 피해 안 주고 나는 깨끗이 가겠다. 뭐 이런 것들이 충분히 고려된다면은 뭐 불교에서도 뭐 허용할 수 있지 않을까. 또 뭐 불교에서는 뭐 뭐니 해도 무상 아닙니까? 무상. 항상 없다. 죽음은 뭐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뭐 특별히 대단한 것이냐. 밑에 우리 김훈 작가님도 그렇게 쓰는데 너무 죽음이라는 건 가벼운 것이다. 우리 너무 심각하게 고민하지 말자. 뭐 이런 내용을 쓰는데 그렇죠. 뭐 불교에서는 뭐 구름이 모였다 흩어지는 것처럼 우리 삶의 어떤 그런 과정들이 모였다 흩어지는 것들이지 죽음을 너무 무겁게 해서 이걸 끌고 가야 된다. 이런 것도 우리 생각을 바꿔야 된다. 집착 없는 수용의 자세. 그렇죠.
불교의 무상을 바린다면은 우리 좀 죽음에 대해서 좀 가볍게 생각 그렇다고 해가지고 함부로 생명을 하자는 얘기는 아니지만은 이렇게 살 만큼 살았고 누구나 인정하고 그럴 만한 경우라면은 충분히 불교에서도 교리적으로도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드는데요. 그렇지만 이렇게 윤회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윤회도 윤회를 어떻게 볼 것인가도 사실 윤회라는 것은 이렇게 불교 교리사에서 무아인데 왜 윤회하느냐 이런 것들이 사실 교리에서 굉장히 어떤 해석의 문제가 나왔고 그랬는데 내가 죽으면은 내 현생에 지었던 가보를 내 다음 생에 맞는데 그리고 그 다음 생에 또 다음 생에 가보를 왔는데 내가 어떻게 죽음을 끊느냐 이렇게 해석하면은 말하자면 우리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거는 허용할 수 없는 거죠. 이 생에 다 이제 목숨 어부의 가보를 다 받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는 윤회라는 것이 2500년 인도에서는 당연한 어떤 사회의 어떤 상식으로 받아들이죠. 상식으로. 그렇지만 지금 윤회를 어떤 그런 말 그대로 내가 죽으면은 개로 태어나기도 하고 천상에 태어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말 그대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 말하자면 윤회라는 것은 말하자면 내 습관이 계속 이어지는 거지 말이야. 습관이 내가 부지런한 습관을 타고 났으면은 그런 습관들을 내가 계속 이렇게 이어받는 것이고 내가 또 습관이라는 것도 내 노력에 의해서 또 이렇게 바뀌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 아버지의 어떤 성격이나 습관들 또 내한테 물려받는 것이고 또 내가 내 자식한테 물려주는 것이고 그렇지만 내가 내가 죄를 지었다 해가지고 내가 개의 갑으로 받는다 이런 것들은 말 그대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 이게 참 조심스러운 얘기인데요. 또 주시는 데 가가지고 강사 스님이 윤회를 인정 안 합니다 하고 하면 제가 입장이 곤란해지니까. 그러니까 이 윤회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이 학자들만의 의견이 다릅니다. 사실 이게 윤회는 그냥 인도의 2500년대에 그냥 전통 사상을 받아들이지 지금 어디 그 말 그대로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하는 반면에 윤회 없으시면 불교의 교리가 성립할 수 없다. 윤회는 당연히 우리가 인정하고 가야 된다. 또 이렇게 보수적으로 받아보는 입장이 있다는 것이죠. 어쨌거나 윤회라는 것들도 말하자면 우리가 진보적으로 해석하면은 말하자면은 안락사라는 것들도 이렇게 유연하게 해석할 수 있다. 저는 이런 입장인데요. 어쨌거나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 개인의 신념이니까 그런 것들을 존중하겠습니다. 어쨌거나 한국 사회의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쟁점에 대해서 마지막 한번 살펴보고요. 그렇죠. 임종기의 정의도 이제 사실 애매한데,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수일 수준의 이제 사망이 예상된다라는 것이 극도로 이제 해학적인데, 이런 것들도 회복 불가능한 말기 질환으로 이제 확대된다는 이제 논의가 이제 지금 이루어져 있고, 의사 확인 절차도 이제 복잡하다. 이런 것들도 이렇게 간소하자. 이런 것들이 이제 법적으로 논의되고 있고, 그렇죠. 이런 것들 또 사회 여론 조사들 보면 하여튼 여기 보지만 82%가 찬성한다. 그리고 또 젊은 세대일수록 더 이제 많고, 종교인들도 무종교인들이 88%, 개신교가 좀 낮고, 불교가 조금 높고, 그렇네요. 의료계에서는 신중한데, 대체적으로 이제 54%가 이제 조력자살 참여 의향이 없다 이런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의사들은 도와줄 생각 없다 한마디로. 아니 우리 코로나 때 지금 의사 숫자 조절하는 거 보면 그렇잖아요. 의사 개개인은 정말 나이스하고 자비로운 사람일 수 있어요. 근데 그 집단이 모이면 굉장히 이기적으로 되잖아요. 우리 밥그릇 못 뺏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마찬가지로 말하자면 이게
아프신 분 의는 파이프 꽂아가지고 오래 사는 게 말하자면 밥그릇 지키는데 유리하니까 의사들은 별로 도울 생각이 없다 지금. 이렇게 여론조사 해보면은 어쨌거나 의료 본질을 훼손한다 해서 이제 별로 이제 참 이제 부정적인 여론이 많다고 그래요. 그 종교계에서도 뭐 특히나 뭐 천주교도 마찬가지고 뭐 기독교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교리상에서 모든 형태의 안락사는 살인이다, 허용될 수 없다, 이런 것들이 이제 공식적인 입장이고요. 뭐 우리 불교에서도 종단별로 이제 차이가 있는데 뭐 어쨌거나 조계종에서는 특별한 입장을 안 내고 있어요. 입장을 뭐 보셨겠지만은 이제 율장에서 이제 분명히 이제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또 여러 가지 교리상에서 해석에 이제 문제가 이제 많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제 말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제 생각 같아서는 좀 불교계에서 적극적으로 의사 조력 사살 정도는 허용하자 이렇게 좀 사회적으로 적극적으로 나갔으면 좋겠는데 좀 여러분 생각 어땠어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본전하기 때문에 좀 뭐 각자 좀 평소에 죽음에 대해서 난 어떻게 죽을 거지 생각하시는 거 좀 의견 한번 얘기해 보시죠. 뭐 저도 생각 안 해봤는데 그냥 교리적으로 한번 해석해 보니까 하는데 뭐 우리 회장님 뭐 이렇게 평소에 어떻게 좀 뭐 고민한 부분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 다들 뭐 오래 사는 것보다도 이렇게 아픈 거를 이제 간병 시간을 줄이는 게 제일 이제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병원에 누워가지고 이제 뭐 몇 년 되고 하면은 이제 본인도 힘들고 이제 가족도 힘들고. 그러니까 불교계에서도 뭔가 죽음이라는 게 뭔가 뭐 깔끔하게 가면 좋은데 뭔가 스님들 사이에서도 이렇게 나는 이렇게 죽음이라는 게 자기의 평생에 살아온 수행을 상징한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미화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 같은 경우도 뭐 마지막에 사실 치매로 뭐 말년에 고생하셨고 그런데 그런 걸 다 감추죠. 감추고 스님들 마지막에 뭐 어떤 개성을 잃고 또 사리가 몇 개가 나왔다 뭐 이런 것이 당신의 어떤 수행을 상징한다 해가지고 뭐 옛날 같은 경우에 뭐 이렇게 화장하면은 뭐 여기에 뭐 소주병도 몇 개 넣고 콜라병 몇 개 넣어가지고 그냥 사리 만들고 사람들은 이제 그런 걸 원하니까 뭐 그리고 뭐 돌아가시는 분 억지로 이거 비유한데 얘기하지 마세요.
자탈 인망의 어떤 환상이 있어가지고 돌아가신 분들 억지로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그냥 명상해서 갔다 뭐 이렇게 또 미화도 하고 이런 경우도 뭐 사실 이게 뭐 신도들 본 눈이 있으니까 그렇게 좀 미화를 하는 거죠. 뭐 그런 게 좀 웃지 못할 그런 거 있는데 뭐 그런 거 상관이 있습니까? 죽으면 사리가 몇 개 나와야지 뭐 수행을 상징하고 뭐 자탈 인망해야지 뭐 수행을 뭐 잘했다 뭐 이런 것들도 뭐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사람들 또 그런 걸로 또 불교에서 뭐 자랑도 하고 신도들도 또 그런 걸 원하니까 이렇게 웃지 못할 그런 해프닝이 일어났는데 어쨌거나 뭐 정신이 멀쩡하면은 뭐 며칠 고생 안 시키고 뭐 할 수 있는 거고 뭐 스스로 곡기를 끊고 그 얼마나 의지력 있어야지 가겠어요. 스스로 곡기를 끊는다는 것이. 그러니까 뭐 평소에 그랬던 자기 죽음에 대한 어떤 확고한 의지가 있어야지 뭐 이렇게 그런 것들을 결심할 수 있는 거지. 이렇게 하다가 뭐 이렇게 막상 이제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 뭐 그런 말하자면은 힘든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자기도 힘들게 하고 남도 힘들게 하는. 그러니까 연명치료는 뭐 지금도 할 수 있고 뭐 아마 조만간 의사 조력 자살이 이제 허용될 것 같아요. 뭐 다 국민들이 80%를 원하니까. 지금 법이 그렇습니까? 윤회를 인정하면 이제 안락사 같은 것도 이제 이건 이제 뭐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상황이 이제
그러니까 하여튼 뭐 불교 교리상에 이렇게 모순되는 부분들도 있고 이렇게 윤회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런 문제도 예. 죄송합니다. 이게 신심 없는 스님이 이렇게 강의를 해가지고 여러분들 교리에 이제 모순을 남겨가지고 어쨌거나 하여튼 좀 진보적인 스님이 이렇게 좀 이렇게 삐딱한 해석을 한다 생각하시고 뭐 이렇게 여유롭게 이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해석도 있다. 뭐 그 정도로 얘기하시고 뭐 죽음에 대해서는 각자 신념도 있으니까 뭐 그런 얘기 좀 존중하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는 저기 진석 스님 영광이신 거죠? 네네. 추석 잘 지내세요. 예. 아니 스님. 예, 공지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칠성 철야기도 있는데 저희 반 뭐 혹시 기도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9시 반부터입니다. 네. 12시 반에 끝나고요. 예, 합동 달에는 추석 당일에 1부에서 5부까지 있습니다. 혹시 하신 분 계신가요? 합동 달에는 없으시고 108다란이는 10월 11일 토요일에 있고요. 성지순례는 10월 13일 7시에 화계사에서 출발하고 장소는 고창 선운사 도서람으로 갑니다. 가시는 분? 한 분? 여기? 네. 예. 그러면 그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그때. 그리고 오늘 저기 잠깐 연합바자의 티켓을 보여드렸었는데 그게 이제 10월 18일 토요일 날 저희 수업하기 전에 아침 10시부터 저녁 6시까지 있다고 했는데 보통 아마 그 전에 끝나겠죠. 저희는 근데 그때 역할이 있어요. 그 불교대학 학생들이 그 옛날에는 저희가 설거지를 했었거든요. 근데 설거지는 보니까 동문회에서 다 하고 불교대학 학생들은 그 테이블 정리, 우리가 거기서 식사하고 뭐 그러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테이블 정리하는 거가 있는데 저희가 담당한 시간이 3시부터 4시까지예요. 그러니까 수업하기 전에 밑에서 오시다가 잠깐 들려서 그거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이제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에 한 번 더 저희가 안내 드리고 어떤 분이 오시는지 한번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청소는 2조에서 사용배 거사님하고 강명진 보살님 두 분이 해주셨습니다. 바쁜데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다음 주는 3조가 청소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진석 스님 영광이고요. 오늘 떡 보시는 신효숙 보살님이 하셨는데 오늘 못 오셨어요. 시어머니 기일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안 오셨지만 큰 박수 한번. 예. 그러면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불단을 향해 주십시오. 서원을 실천하겠다는 굳은 마음으로 모든 불보살님들의 총원인 사홍서원을 봉송하겠습니다. 법요집 65쪽입니다.
헌화를 봉송하겠습니다. 어간을 중심으로 마주 서주시기 바랍니다. 법의지 66쪽입니다. 몸은 비록 이 자리에서 헤어지지만 마음은 언제라도 떠나지 마세. 거룩하신 부처님 항상 모시고 오늘 배운 높은 법문 깊이 새겨서 다음 날 반갑게 만만한 뜻으로 부처님의 성전에 다시 만나세. 수고하십시오. 네, 선발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